외국인 집주인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우리나라의 주택 제도 때문에 생각보다 외국인이 투자하기 쉽습니다. 외국인을 왜 보호합니까? 자국민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세금 내고 여러 가지 국가에 끼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외국인은 그게 없잖아요. 자금만 쓸어가는 거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대책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집주인인 경우에 전세금 떼먹으면 바로 경매에 넘긴다. 원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동안에 우려스러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많은 자본들이 넘어가고 어쩌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정부가 이번 정책은 조금 신경을 썼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만족스러운 대책인지 아니면 좀 부족한 건지,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시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을 보면 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외국인 집주인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외국인이 집주인이에요. 임대인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보증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외국인 임대인이 보통은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있잖아요. 외국에 있으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줘라. 근데 안 줘요. 안 주는데, 그러면 이제 허그가 돈을 대신 내주고, 그 다음에 회수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송달도 보내고 뭐 우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되면 세입자의 지위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특히 이제 허그가 그냥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굳이 어렵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막 어려운 절차를 거치느니, 이런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투적인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바로 강제 경매로 진입하겠다. 그러면 궁금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 내국인들은 그러면 그동안에 강제 경매를 그동안 안 했단 얘기냐, 이거죠. 외국인, 내국인 할 거 없이 보증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회수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증 사고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죠. 2년 계약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임차인이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을 때, 내가 2년 만기 됐으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예정이니까 보증금을 주세요. 만기 됐으니까 내가 맡겨놓은 돈 보증금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나는 가진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임대인이 돈을 쌓아놓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 투자 형태는 자기 돈을 가지고 집을 다 산 다음에 세입자를 받아서 그 보증금을 집에다가 예치해 놓는, 원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하냐? 보증금을 일종의 대출로 삼는 거예요. 자기 돈을 보태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보증금을 임대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지금 허수예요. 허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만 돈을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라고 해요? 세입자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내가 돈을 못 돌려줘. 다른 세입자한테 돈 받아야 너한테 주지. 근데 이 임차인이 알고 보면 이 사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 4억에 들어와 있는데 부동산에 내놓은 거 보니까 전세 5억에 내놨어요. 전세 5억에 내놓고 세입자 안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받죠, 세입자 입장에서. 4억에 내놓고 안 맞춰진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근데 5억에 내놓고 안 맞춰진다고 배짱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거의 일반적이에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보증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허그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줄.
대신 내주고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이 권리를 허그가 대신 인수받는 거예요. 돈은 임차인에게 주고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이제 허그가 대신 그 돈을 받을 권리, 구상권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임대인이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강제 경매를 통해서 아니면 임의 경매를 통해서 이 돈을 회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진행하느냐 진행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진짜 딱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임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인데 나는 정말 노력했어.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그 기간을 못 맞췄어요. 못 맞춰서 못 주는데 내가 안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사정이 그렇게 안 됐잖아. 근데 이거를 내 집을 날려버려. 그럼 이 사람은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진 상환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해가지고 분할 납부를 해도 되고 나중에 세입자를 맞춰서 뭐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겠다. 뭐 이러면은 경매를 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를 한다. 그리고 보증사고를 3번 이상 낸 임대인에게는 이런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강제경매를 바로 원스트라이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채무 회수 과정을 거친다. 그래도 채무 회수가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도 어려운데 외국인 같은 경우 더 어렵겠죠. 그래서 빨리 회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집 투자하는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쉬운지 저는 이제 현장에 있어 봤거든요.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게 쉽진 않아요. 첫 번째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쉽냐?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왜? 아주 옛날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그 집을 담보로 해요. 그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 집주인, 임대인의 소득이나 이런 거를 거의 보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이 못 갚으면 그냥 경매에 넘겨서 회수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이 사람이 담보만 되면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담보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무직인, 백수도 대출이 다 나왔습니다. 대출이 다 나왔어요. 그러다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바뀌었으니까 중간쯤에 아마 박근혜 정부 말기쯤부터 이게 강화돼. 뭐냐? 소득 수준을 이제 보기 시작해. 이자를 낼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는 담보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못 갚는 현상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 사람이 차근차근 차례차례로 빚을 못 갚게 되면 이 담보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만약에 경매가 한꺼번에 쫙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쫙 쏟아져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고 담보로 받고 한 6억 정도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안 갚아도 은행 입장에서 회수가 가능하죠. 10억짜리니까 10억짜리 경매 넘겨서 한 8억에 낙찰되고 나는 6억 빌려줬으니까 충분히 8억에 낙찰되면 6억 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됩니다. 회수가 충분히 돼요. 근데 모든 집들이 지금 이제 담보로 잡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집들이 경매에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들이 10,000개가 있는 상황에서 한 5,000개가 경매로 나왔다고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10억짜리가 지금의 10억짜리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경매가 5,000개 정도 쏟아지면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심하게 떨어지면 5억까지 막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억을 예상하고 6억을 빌려줬잖아요. 6억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빌려줬더니 이자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버티고 있다가 한꺼번에 경매에 싹 쏟아져 나오면 이 담보 가치가 다 5억으로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생기죠. 은행이. 이자도 못 받았는데 자기 돈 원금도 회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국가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DTI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죠. 이것이 소득 수준의 몇 프로 이상,
우리가 이제 보통 30에서 40% 잡아요. 이 이상을 초과하면 대출을 안 주는 그런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와요. 왜?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외국에서는 내가 만약에 외국인인데 돈을 벌고 있어요. 막 떼부자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대출이 안 나와요. 저는 상담해봤어요. 외국인들 막 중국인들 와가지고 막 집 사려고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팔아야 되니까 계약 써야 되니까 막 상담한 다음에 계약 쓰려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막히냐? 대출에서 다 막혔어요. 대출에서. 왜? 대출이 안 나온대요. 소득을 증빙해야 되는데 소득 증빙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소득 증빙 서류가 뭐예요? 카드 사용 그 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국민 건강보험 납부 이게 이제 최소한의 소득 증빙입니다. 이거마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럼 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주택 제도 때문에 생각보다 외국인이 투자하기 쉽습니다. 바로 전세제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갭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자기 돈 좀 보태서 집을 사면 됩니다. 갭 투자하면 돼요. 외국인이 투자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열받는 게 있어요. 열받는 게 뭐예요? 바로 주택 보증입니다. 자, 주택 보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택 보증은 임차인을 지키는 거기도 하지만 임대인을 지키는 거기도 해요. 왜? 내가 만기가 돌아왔을 때 나는 최대한 돌려주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상황이. 시장이 막 지금 임차인도 안 맞춰지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죠. 우리가 약간만 시간만 있으면 내가 돈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를 허그가 대신하는 거예요. 급한 사람한테 임차인한테 돈 먼저 주고 임대인은 그래 너 좀 시간 줄게. 좀 천천히 마련해. 이렇게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국민에 해당돼야 되는 거죠. 외국인을 왜 보호합니까? 외국인을 왜 보호해요? 자국민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세금 내고 여러 가지 국가에 끼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외국인은 그게 없잖아요. 자금만 쓸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왜 보호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보증 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좋아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좋은데 보증을 왜 해주냐. 보증을 안 해주면 외국인들이 자 우리가 막자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외국인 투자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국가는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예 투자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외국인 주식 투자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 나가서 투자하는 것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자유시장주의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투자를 막는,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를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안에서 합리적인 수단을 써서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많아요. 그게 바로 대출의 소득 기준을 강화하는 거. 이거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세금을 다 내고 있다는 얘기죠. 세금을 내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그래도 보호해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세금 안 내는 사람을 보호해줄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출 안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함정이, 허점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전세를 하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도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을 안 해주면 임차인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인도 보호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아쉽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고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외국인이 보증 사고가 났을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 지금까지 있는 제도에서는 나름 조금 이제 선진적인, 조금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판단은 듭니다. 다만 국민 정서와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의 기본 정책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투자를 근본적으로 막고 싶지만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각해보면 외국인의 전세 보증을 안 해주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 주택을 투자하려면 자기 현금 전액이 들어와야 돼요. 현금을 다 주고 사서 투자하겠다. 이런 경우까지 막으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빚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국가, 정부, 정책에 좀 아쉬운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새로운 정책이 우리 국민들의 뭔가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약간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좀 더 한번 고민해보고 좀 도입해봤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각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과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영상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은 영상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그냥 가시면 저도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돈 안 들이고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딱 눌러주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